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패턴이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다음에 기술적 반등 나올 때는 어쨌든 이 직전보다 한 100포인트 이상 내려간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거든요. 저점 대비 무려 170포인트나 올라온 상황인데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올라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 이내에 2180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이 위에서 이제 아주 견고하게 버텨준다라면 그 이후에 이제 2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하락장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 반등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박스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2년 동안 만들어 왔던 패턴이 하나 깨졌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대형주가 상당히 강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탑 10까지거든요. 이게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는 특정 종목이 셌다라는 게 아니라 닥치고 대형주 매수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에서 23%, 매수에서 32%인데 매수는 32, 30, 32, 32니까 조금 늘어난 정도예요. 근데 매도는 확 줄었죠. 올해 들어서 보면 매도 비중은 가장 낮게 나오는 1월 2일 빼놓고는 가장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1월 2일은 미증시 휴장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형주 공급은 덜 하고 더 사고 사는 쪽은 더 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형주 물량은 부족해졌는데 금융투자까지 매수로 돌아서 버리니까 이제 대형주 탄력이 세게 붙은 그런 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 쪽 위주로 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받기 쉬운 그런 구도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는 역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 고용 지표에서 시간당 임금이 빠졌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긴축 효과가 나오는구나. 그럼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가장 세게 발언을 했던 제임스 블러드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다. 올해 인플레이션 완화되는 신호가 나올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미국의 금리 확률이 원래 5.50에서 5.25가 가장 높은 확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75에서 5.0, 5%안 넘어갈지도 몰라. 미국 최종금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재료, 다음에 이제 중국 재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국내 요인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지난주에 공개가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어닝 쇼크가 찍혔잖아요. 삼성전자 예상하고 실제, LG전자 예상하고 실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쇼크로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와서 이 두 종목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쇼크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리는 없잖아요. 무조건 바닥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자체가 돈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 특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잘 나온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작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임금이 둔해졌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닝 쇼크니까 이게 바닥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 매수는 뭐 일관성 있고 매수는 더 세지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로 바뀌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개인들이 무려 1조 4천억이나 코스피에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업종으로 보면 원투펀치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근데 그 외에 이제 대형주 고르게 다 담고 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형제,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화학, 금융 이 오형제 중에서 최소 4개 이상 업종을 매수할 때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붙는 거다 이런 표현을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그 업종이 다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좀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아무래도 이제 금융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인터넷 쪽 카카오 네이버 오늘 외국인 기관이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IT 자동차 뭐 이쪽에도 계속 들어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갈렸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을 다시 이제 매수 위 쪽에 이제 2차 전지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종목들별로 좀 담았다 이런 이제 표현이 맞는데 반면에 이제 IT 기업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근데 기관은 IT 기업들을 또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상단에 뭐 SM도 있고 뭐 JYP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주성 엔지니어링, 제우스, 뭐 원익 IPS,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기업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IT 계열의 반도체 계열의 종목군들을 또 담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살짝 이제 좀 갈렸고 기관은 이제 일관성 있게 IT 쪽을 매수한 게
오늘 장의 어떤 특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이제 파월 의장 이번 주에 두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PI가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증시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걸 좀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게 있어서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눌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 사람 또 말 세게 하면 시장이 흔들릴 텐데 근데 그걸 갖다 눌러버리고 미증시가 올라갈 거냐.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하락 없이 계속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12월 30일 이후에 중국이 빠진 적이 없어요. 위안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가 아시아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뭐 과열이니까 좀 쉬었다 가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주면 우리도 좀 딸려서 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중국 증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의 질적인 측면인데 제가 이제 패시브 자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중장기 성향의 자금이 한국 증시 자체를 매수하는 구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를 고르게 담는 거죠. 전기, 전자, 운송, 장비, 철강, 화학, 금융 이 빅5를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단기적으로 저는 2350이 조금 고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좀 설령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빅5의 매수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 중국 리오프닝, 화학,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오늘 뭐 상승 종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특징주를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미국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중국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대충만 넘어갔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요 뉴스가 좀 심상치 않았다. 그러면서 제가 블룸버그 보도에서 동남아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현금화하고 이제 중국 리오프닝 기술주 실적 바닥에 따라 한국과 대만에 매수를 하고 있다더라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룸버그 보도인데 오늘 블룸버그에서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아시아의 증시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영향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증시의 상승 동력이 확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뭐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분석가의 어떤 코멘트까지 들어가서 붙고 있고 또 이제 중국 증시 자체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30일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이유 같아요.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중국이 경제가 둔해졌으니까 한국을 매수하기는 쉽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중국이 경기 회복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 근데 이제 뭐 단기로는 뭐 연속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또 매물이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이 재료가 이제 갑자기 돌변하지 않는 한 조금 더 여유 있게 밀고 올라갈 자리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추억의 시리즈는 껌입니다. 껌. 옛날에 이제 한 번씩 이 중에 있는 껌 한 번씩 씹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롯데 유명한 껌이잖아요. 그 노래 CF도 되게 유명하죠. 뭐 주시 프레시, 스피아민트, 프레시민트 뭐 이런 거 있었고 이북껌이 있는데 저는 아담껌이 있었다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북껌은 제가 알았는데 아담껌은 처음 뭐 알았고 그다음에 요 이제 아카시아 껌하고 이 커피껌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V껌 100원이었는데 이게 V껌이라는 게 이게 히트치는 드라마나 뭐 있으면 그 영화는 이 캐릭터를 판박이로 해가지고 저 껌을 사면 안에 판박이가 들어있어서 껌 껍질에서 이제 뜯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막 그 뭡니까 이제 볼펜이나 아니면 동전으로 막 붙이면 판박이가 붙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V가 한참 히트를 쳐가지고 그때 이제 적어가지고 또 껌을 만들었던 그게 있었죠. 그래서 이 중에 아마 한 5개 정도는 씹어보셨을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껌을 찾아서 또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도 많이 검색해 주시고 또 많이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